안녕하십니까? 리눅스 마스터 4주차 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잘 해결하고 계시죠? 과제 기한을 우리가 대면 강의 시작한 이후로 4월 13일이라고 대면 강의를 시작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 날짜를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버추얼 박스에 CentOS 7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서 날짜를 충분히 뒤로 미뤘는데 지금 보면 충분한 날짜라는 게 언젠지 기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를 혹시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설치하셔서 지난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 시험도 지금 간단히 치거나 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면 과제나 출석의 비중은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제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제 시간에 잘 내시기 바래요. 일단 지금 4월 13일까지로 하기로 1, 2, 3주 과제를 다 날짜를 그렇게 밀어놨으니까 그거를 앞으로 당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4월 13일 이후에 내는 과제들은 조금 더 그렇게 한 달씩 시간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짧게 짧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먼저 히스토리 지난주에 탭해서 자동 완성하는 기능을 보고 이제 끝맺음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히스토리 명령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명령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버추얼박스에 있는 CentOS에서 터미널에서 업키, 다운키 이런 거를 사용해서 히스토리 명령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인식을 못했을 뿐이고 먼저 102페이지 중간보다 약간 아랫부분에 이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배시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명령들은 히스토리 리스트 버퍼의 스택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스택이라는 걸 배우셨죠? 자료 구조에서. 그러면 스택이라는 것은 최근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 스택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히스토리라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히스토리라는 진짜 이 명령어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CentOS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히스토리라고 그냥 이 명령어만 치면은 저장된 명령어 목록이 출력된다라고 했는데 스택 형태의 히스토리 리스트 버퍼는 메모리상에 있는 겁니다. 메모리상에 우리가 타이핑하는 것들을 쭉 쌓아놓고 그것을 로그아웃 하게 되면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파일로 저장을 한다, 메모리상에 쌓인다, 파일로 저장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게 몇 개까지 메모리상에 쌓일지 그리고 파일에는 몇 개까지 저장할지 이런 것들을 맥시멈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디 있냐 하면 103페이지 아랫부분에 표가 시작되고 104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히스트 사이즈, 히스트 파일 사이즈, 히스트 파일 이렇게 세 개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히스트 사이즈는 스택의 크기입니다. 스택의 크기인데 이건 바이트 수나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스택의 명령의 개수니까 메모리상에 몇 개까지 보관할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큰 수이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보관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넘기시면 히스트 파일 사이즈 이것도 역시 파일의 크기인데 명령어의 개수이고요. 히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히스토리 파일이 뭔지 그 파일 이름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히스토리에 관련된 환경 변수들을 사용해서 히스토리 명령이 동작을 하고 표에 있는 거 잠깐 봅시다. 위에 있는 거 4개만 한번 볼게요.
히스토리 이렇게 하면 명령어 목록을 쭉 출력해주고, 히스토리 뒤에 숫자 붙이면 최근 5개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느낌표 2개 하고 엔터 하면 최근 명령을 재실행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느낌표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은 다 히스토리 관련 명령어들이에요. 그런데 느낌표하고 100 하면 이거 이제 곧 가서 볼 텐데, 히스토리 목록 번호 중에서 100번 명령을 실행한다. 이거는 이 명령이랑 짝으로 쓰는 겁니다. 히스토리 명령을 한번 타이핑하고 그럼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번호가 매겨져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느낌표 뒤에 번호를 붙여서 엔터 하면은 100번 명령이 재실행되는 겁니다. 느낌표 -4 하면 최근으로부터 4번째 명령이 실행되는 것이고요. 느낌표 2개의 명령은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겠죠. 왜 없죠? 가장 최근 명령을 재실행하기 위해서는 업다운 키를 쓰는 게 더 빠르죠. 업다운 키 역시 히스토리를 불러오는 명령입니다. 업키 한번 치면 가장 최근 명령이 나와요. 그 상태에서 엔터 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더 편리한 업키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지는 않죠. 그럼 가서 한번 해봅시다. 히스토리. 예. 파일에 저장되어, 히스트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온다고 했죠. 터미널을 열어서 일단 제가 좀 전에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닫힌다고 해서 히스토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해 본 게 뭔가 한번 봅시다. 히스토리 엔터 하면 제가 최근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변수의 값들을 쭉 이렇게 확인해 봤죠. 그럼 이 중에서 옆에 이렇게 넘버링이 보이죠? 139, 140 이렇게. 그 넘버 중에서 요거 151번을 실행시키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느낌표 151 이렇게 하면 151번이 뭔가요? 히스트 사이즈 1000개. 히스트 사이즈가 뭐죠? 메모리상에 스택 형태로 쌓이는 거를 1000개까지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156개까지 썼어요. 더 많이 써도 1000개까지 계속 쌓인다는 얘기고, 그리고 히스트 파일 사이즈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에서부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업키를 이렇게 쳐서도 금방 찾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금방 찾아갈 수가 있는데, 목록을 이렇게 쭉 뿌렸는데 위로 스크롤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참 위에 있는 이 명령 내가 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걸 업키로 찾아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 명령을 다시 실행하고 싶으면 이 번호만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죠. 느낌표 57 이렇게 하면 명령을 쉽게 불러왔죠. 그래서 최근에 가까운 것들은 그냥 업키로 찾아가는 게 훨씬 쉽고, 좀 멀리 있는 애들은 느낌표 번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느낌표 2개는 업키 한번 친 거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나왔던 명령어를 재실행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 확인한 게 히스트 사이즈만 확인했으니까 히스트 파일 사이즈, 히스트 파일도 봅시다. 히스트 파일 사이즈 느낌표 152. 히스트 파일 사이즈도 역시 1000개까지 보관하게 돼 있어요. 히스트 파일은 뭔지 볼까요? 154. 히스트 파일은 여기에 있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bash 히스토리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이 파일의 내용을 캣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캣해서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이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저 파일이 환경 변수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어떤 환경 변수? 히스트 파일이죠. 이렇게 하면 저 파일의 내용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배시쉘의 얼라이어스 기능을 보겠습니다. 별명을 주는 기능이죠. 얼라이어스 명령으로 별명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진 별명을 언얼라이어스 명령으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의 가장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ls라는 명령이에요. ls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쭉 이렇게 목록을 볼 때 ls라고 우리가 쳤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어는 ls라는 명령어가 원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ls라는 명령어 상에 얼라이어스가 걸린 이름으로 ls라는 이름에 똑같은 ls라는 이름으로 얼라이어스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헷갈리죠? 네, ls 뒤에 이거는 아니지만 이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옵션을 덧붙인 상태를 얼라이어스로서 ls라는 별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들어가서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얼라이어스만 딱 치고 뒤에 아무것도 안 치면 현재 설정된 얼라이어스 목록이 출력돼요. 그럼 이때 이 목록에 ls가 어떻게 바인딩 되어 있는지도 나타나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라이어스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ls처럼 원래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얼라이어스 설정했을 때는 원래 이름의 명령어를 실행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 두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경로 전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냥 명령어로 쳐서 패스해서 찾아 들어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얼라이어스가 아니라 그냥 솔직한 ls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건 백슬래시인데 백슬래시를 쓰고 그 뒤에다 ls를 붙여서 쓰면 얼라이어스가 해제된 그냥 ls 명령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ls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풀패스를 쓰는 거잖아요. 전체 경로. 그럼 이 전체 경로를 알아내는 데는 또 which라는 명령어를 써서 전체 경로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CentOS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창을 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얼라이어스 명령을 쳐서 현재 설정된 얼라이어스들을 한번 쭉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명령어는 원래 이 명령어가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옵션을 추가한 명령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치면 컬러가 오토인 상태, 그래서 파란색으로 나타나나 봐요. 그럼 원래의 ls 명령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백슬래시 해서 컬러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 옵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ls 명령어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지 알아보려면 which 띄고 ls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ls라고 쳤을 때 수행되는 명령이 어디에 있는 명령이 수행되는지 이렇게 풀패스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해서 엔터 하면 얼라이어스 빠진 그냥 ls 명령어가 수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봅시다. 방금 전에 얼라이어스를 주는 예제로서 이렇게 썼죠. ls 한 칸 띄고 다시 alf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얼라이어스를 ls로 별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데 ls 명령의 옵션으로 다시 alf를 쓴다는 게 뭔지 한번 이제 쉘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게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지나갑시다. 쉘에서 명령어를 수행할 때 명령어를 치죠. ls라고 해봅시다. ls 한 다음에 옵션을 줄 때는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다시 a 또 옵션을 추가할 때는 한 칸 띄고 다시 l 또 한 칸 띄고 다시 f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션 3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옵션을 연달아서 그냥 한꺼번에 주려면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한 칸 띄고 다시 전부 붙여서 A, L, F 이렇게 주면 다시 A 옵션과 다시 L 옵션과 다시 F 옵션을 한꺼번에 준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옵션 주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명령행에서. 그러면 각 옵션이 이 명령어에 있어서 A라는 옵션, L이라는 옵션, F라는 옵션이 도대체 뭔지 찾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찾아보는 방법은 매뉴얼 페이지라는 거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명령어는 man이에요. MAN. MAN 한 칸 띄고 명령어를 칩니다. 명령어를 치고 엔터 하면은 매뉴얼 페이지가 열려요. 그럼 거기에서 이 매뉴얼 페이지는 에디팅은 안 되는 VI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자열을 찾는 슬래시하고 어떤 문자열을 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이 문자열을 아래쪽으로 찾아내려 가잖아요. 찾아내려 가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A, 다시 L, 다시 F를 찾아보면 이 세 개의 옵션이 각각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가서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매뉴얼을 띄울 건데 매뉴얼 띄우고 이쪽에서는 또 명령어도 치려고 하니까 매뉴얼을 다른 터미널에서 열어보려고 해요. 예, 여기에서 man ls 하면 뜨죠.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페이지 다운 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지 업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LS의 기능이 많아서 지금 페이지가 여러 개예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다시 A가 뭔지 일단 찾아볼게요. 슬래시 다시 A 엔터 이렇게 하면 예, 다시 A는 all이라는 뜻이래요. 경로 안에 모든 파일을 나타낸다. all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도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리눅스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 네임은 숨긴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숨긴 파일은 그냥 ls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보여주는 게 원칙인데 다시 A 이렇게 하면 숨긴 파일들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점으로 시작된 새로 보이는 아이들이 나왔죠. 예, 그래서 다시 A라는 옵션은 기능이 그겁니다. 그럼 다시 L도 찾아봅시다. 다시 L. 예, 다시 L은 예, 여기 나왔어요. 다시 L은 파일 나열에 있어서 파일 형태 사용 권한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내용들을 다 표시한다. 파일 이름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나열한다가 다시 L의 기능이에요. 그럼 다시 L 해봅시다. 그럼 자세하게 보여주죠. 예. 그리고 다시 F는 뭔지 봅시다. 다시 라지 F니까 이렇게. 그럼 다시 F는 파일 형식을 알리는 문자를 각 파일 뒤에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실행 파일은 별표, 경로는 슬래시, 심볼릭은 이거 우리는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알아봅시다. P4는 이것도 안 배웠어요. 소켓은 이것도 아직 안 배웠고 일반 파일은 없다. 어떻게 표시하는지 봅시다. 여기서 라지 F 예, 그럼 라지 F를 안 써볼까요? 예, 요것들이 다 디렉토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F를 쓰면 뒤에 디렉토리라는 표시로 슬래시를 써주죠. 다시 F를 쓰지 않으면 빠집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다시 ALF 이러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럼 얼라이어스를 해볼까요? 얼라이어스 LS를 뭐라고 하는 거죠? LS는 ls 다시 alf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ls라고만 치면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이죠. 되었죠? 컬러가 빠지니까 조금 심심하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얼라이어스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unalias 해봅시다. unalias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ls 하면은 아주 처음에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LS가 되었죠. 이렇게 얼라이어스, 언얼라이어스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교재의 106페이지의 위쪽에 가봅시다. 위쪽에 가보면 쉘 상태에서 설정한 얼라이어스는 재로그인 또는 재부팅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이. 그러면 재부팅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rc에다가 설정하면 된다. 여기 이제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내 홈 디렉토리에 .bash 탭 쳐볼게요. 탭.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치면 .bashrc가 .bashrc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내용 보려면 ll 아니고 캣이죠. 캣에서 내 홈 디렉토리에 홈 디렉토리가 이겁니다. 홈 디렉토리에 .bash 여기에서 탭을 해볼게요. 탭하면 여기까지만 완성됐죠. 한 번 더 탭, 두 번 더 탭하면 bash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중에 이거 .bashrc 그럼 r하고 탭 .bashrc 해보면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런저런 명령어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부팅할 때마다 로그인할 때마다 내가 로그인 하면은 이 명령어를 수행하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적어 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얼라이어스 명령 추가하면 내가 로그인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별명이 생겨난 채로 사용되는 겁니다. 터미널하고 상관없이 로그인만 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로 얼라이어스를 하면서 기타 등등의 쉘에 대해서 다른 기능들도 같이 알아봤어요. 다음은 106페이지 명령행 편집 기능입니다. 명령행에 중간에 스페이스 들어가고 여러 단어가 긴 명령어가 있을 때 이런 키들을 사용해서 명령행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중에는 그냥 레프트 라이트 키 아니면 백 스페이스 키 이런 것들로 대체가 가능해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는데 또 유용한 것들도 있어요. ESC 한 다음에 이건 백워드, 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ESC B, ESC F 이렇게 하면 한 단어씩 왼쪽으로 한 단어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뛰고 컨트롤 A 하면 맨 왼쪽, 컨트롤 E 하면 맨 뒤쪽 이렇게 가고 그리고 커서에 ESC-D 하면 커서의 오른쪽 단어 전체를 삭제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은 사용하면은 외워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간단하게 지금 얘기한 몇 가지들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명령어는 없지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컨트롤 A 하면 컨트롤 A 눌러요. 컨트롤 A 하면 바로 점프했죠. 컨트롤 E 누르면 바로 점프하죠.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단어씩 ESC B 합니다. 백워드 ESC B, ESC B, B 하고 forward ESC F, ESC F를 연달아 하면 이렇게 움직이죠. 여러분들도 중간에 스페이스 들어간 좀 긴 문장을 써놓고 각자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령 대체, 치환이라는 기능인데 이것은 알아두면 아주 유용하고 그리고 물어보는 문제도 좀 나오는 편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는 일은 치환, 말 그대로 치환이에요.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ls-al 이 옵션의 뜻을 우리 이제 알죠. al 한 다음에 요것은 싱글 쿼트가 아니라 백 쿼트입니다. 키보드 상에서 1, 2, 3, 4 하는 그 1 있잖아요. 숫자 1보다 왼쪽에 있는 그것이 백 쿼트예요.
그 백코트를 양쪽에다 찍고 가운데다가 어떤 명령어를 치면 이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이 명령어의 결과가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 써먹으면 편리하냐면 위에 예를 봅시다. which 아까 써봤죠. 이 명령어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건지 전체 경로를 보여주는 명령어가 which라고 했죠.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명령어가 어느 파일이 수행되는지 알고 싶고 그 파일의 자세한 정보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 대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which 패스워드 이렇게 친 다음에 나오면 이거를 직접 가서 한번 해봅시다. 가서 쳐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 패스워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보를 알고 싶어서 먼저 패스워드를 찾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ls -al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실행 파일에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which 명령을 사용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명령의 결과값이죠. 그럼 이 부분을 복사해서 백코트를 하고 거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이 명령을 수행해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대체해 주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명령 대체 치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백코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랑 두 가지가 있어요. 백코트로 감싸거나 달러하고 가로로 묶거나. 그러면 이것도 해봅시다. 달러 괄호로 묶어서 명령 대체를 합니다. 자, 어느 방법이 더 선호되는 방법일 것 같아요? 백코트가 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령 대체는 이 쉘 명령어를 사용할 때 상당히 사용되는 빈도수가 높은 조금만 손에 익숙해지면은 많이들 애용하는 방법이니까 실용적인 면에서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